안녕하세요.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요즘 정말 흔하게 보는 풍경이 있잖아요. 가족이 다 같이 외식을 나왔는데 아이는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요. 네, 맞아요. 너무 익숙하죠, 이제는. 이게 어느새 너무 익숙한 일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정면으로 파고드는데요. 케어 유 니스의 김용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라는 칼럼 중 하나입니다. 제목이 손주 정서, 스크린이 아니라 가족이 지킨다 해요. 제목부터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네요. 그렇죠. 이 칼럼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해법을 아주 의외의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세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에서요.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좀 줄입시다 하는 그런 캠페인성 구호를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칼럼은 기술의 풍요가 역설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빈곤을 낳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정서적 빈곤이요. 네. 그리고 그 빈곤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최신 기술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형태의 사랑, 바로 세대 간의 교감이라고 주장하죠. 효율과 속도의 시대에 기다림과 온기라는 가치가 왜 중요한지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칼럼이 지적하는 문제의 심각성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저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그 통계였어요. 그 2세 미만 아이들 통계? 네. 아직 엄마, 아빠도 겨우 말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이미 유튜브의 그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칼럼은 이걸 성장과 기다림의 가치가 무너지는 신호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애들이 영상 좀 보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칼럼이 지적하는 핵심은 시력 저하 같은 그런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뇌의 작동 방식에 관한 경고죠. 뇌 작동 방식이요? 네, 디지털 기기가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지루함을 견뎌낼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칼럼은 정서적 빈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놀거리를 찾거나 심심함을 이겨내면서 창의력을 키울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고요. 칼럼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태블릿 PC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반응해주는 따뜻한 어른이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의 뇌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거든요. 단순히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을 배우는 거죠. 상호작용.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저기 강아지 하고 외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 속 캐릭터가 녹음된 목소리로 멍멍 하고 답하는 것과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러네,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네.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건 아이의 뇌에 전혀 다른 경험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후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관찰력, 언어 능력,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칼럼은 우리가 바로 이 결정적인 차이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스크린 타임이 늘어나는 만큼 아이들이 세상을 입체적으로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익힐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네요.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 제기에 이어서 칼럼이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네. 보수적 가치의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는 건데요. 솔직히 보수적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땐 약간 옛날 것, 좀 고리타분한 것 아닌가 하는 선입견이 살짝 들기도 했거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칼럼에서 말하는 보수적 가치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본질을 지키는 가치에 가깝습니다. 본질을 지키는 것이? 네. 교육을 단순히 지식을 효율적으로 주입하는 과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의미하는 거죠. 진정한 성장은 흙을 만지고 비냄새를 맡고 다른 사람의 눈을 맞추는 그런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 바로 그게 칼럼이 말하는 보수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기술이 절대 인간의 온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철학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본질을 지키는 가치라고 해주시니 확 와닿네요. 효율성이나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군요. 특히 칼럼은 맞벌이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부모 세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그 빈자리를 시니어 세대가 채워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아요.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죠. 시니어들은 아이들에게 천천히 가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늘 빨리빨리라는 말에 쫓기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빨리 밥 먹고 빨리 학원 가고. 네,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숨막히는 속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칼럼이 든 예시도 아주 인상적이죠. 화면 속에서 현란하게 번쩍이는 원색 캐릭터 영상보다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읽는 동화책의 따뜻한 사파가 아이의 상상력과 정서적 안정감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맞아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체온, 목소리의 떨림, 함께 페이지를 넘기는 그 순간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종합적인 경험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조부모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바로 이야기와 지혜입니다. 이야기와 지혜. 네, 조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당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의 경험담, 이런 건 어떤 인공지능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고유한 콘텐츠죠.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서 가치관의 뿌리가 된다고 칼럼은 말합니다. 뿌리가 된다. 네, 디지털 기기가 주는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도파민의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나보다 약한 존재를 도우면서 느끼는 뿌듯함 같은 정서적 충만함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니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게 이 컬럼의 핵심적인 제안입니다. 그렇군요. 아이의 손에 스마트폰 대신 흙과 연필을 쥐어주고 유튜브 영상 대신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네요.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당장 아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두가 알잖아요. 하하, 상상만 해도 진땀이 나죠. 컬럼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순 없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기술의 노예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분별하게 영상을 틀어주는 대신에 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나서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울고불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결국 다시 스마트폰을 쥐어주게 되잖아요. 맞아요. 딜레마죠. 이 딜레마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컬럼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며 저항하는 그 시간 자체를 실패나 위기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다. 경험이야말로 아이의 정서적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최고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 저항의 시간까지도 교육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단한 내공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당장의 평화를 위해서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아주 따끔한 조언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시니어 세대는 단순히 아이 손에서 기기를 내려놓게 하는 감독관 역할을 넘어서 그 빈 시간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채워주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어른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는 예절을 가르치고 길에서 만나는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가르침들이 모여서 아이의 인성과 사회성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아이들은 기술을 사용하는 법은 누구보다 빨리 배우겠지만 그 기술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대의 지혜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칼럼은 시니어 세대에게 돌봄 제공자를 넘어서 인생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놓고 보니까 칼럼의 결론이 아주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은 몇 초 만에 그냥 휘발되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굳건히 내려오는 가족의 사랑과 전통이라는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소중함을 잃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칼럼에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조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거센 물살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든든한 등대처럼 중심을 딱 잡아주고 손주들의 손을 꽉 잡아준다면 아이들은 기술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역설합니다.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사명이자 크나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지키기 위한 시니어 세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이라는 그 거대한 빛에 가려져 있던 인간적 교감과 기다림이라는 그림자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이 칼럼은 표면적으로는 시니어 세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이게요? 네, 꼭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이웃으로서,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세상이 강요하는 속도와 인간관계가 주는 온기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오늘 하루 의도적으로 느리게 가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 사람의 눈을 한번 더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